네가 뭐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은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좀 운동을 좀 했는데 마성숙처럼 되는 거야. 왜 예쁘게 이렇게 근육이 안 잡히고 막 살쪄가지고 이렇게 목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안에는 살이 쪘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근육이거든 원래. 원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맞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제일 부끄러웠던 기억을 얘기하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나도 얘기하기 싫지. 사람인데 창피했던, 학원 하면서 부끄러웠던 이야기 어떤 게 있겠냐. 네가 나 봐서 알 거 아니야. 근데 니들도 잘 몰랐던 얘기일 건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하고 애하고 맨날 거짓말을 해. 뭐 애도 뭐 지각도 자주 하지만 뭐 숙제도 그렇고, 숙제를 내가 잘 안 내는 편이잖아, 맞지? 근데 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얘가 태권도복을 입고 온 날이 있었는데 애들 앞에서 야단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학원에서 체벌이 좀 어느 정도 되던 때야. 내가 니들 때린 것만큼은 안 때렸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마침 도복을 입고 왔길래, 고등학생이었고 또 고등학생인데 아빠가 또 태권도장 꼭 보낸다는 거야.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서 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등 하면서 거기는 좀 열심인 것 같더라고. 지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옆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너 도복 입은 김에 나랑 그럼 대련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걔가 되게 위압감을 느꼈다는 거야. 1대1로 있어서 자기가 막 공포에 떨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한테 또 거짓말 한 거지. 근데 아빠가 와서, 나는 모든 어른들, 모든 부모님들에게 난 배워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덩치 큰 어른과 이제 방에서 1대1로 있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쫄았겠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애가 되게 겁을 먹었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한 대 맞으라는 거야. 아버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 일부러 그 잠깐 동안의 생각이지만 요거프레스인가 뭐 그런 데를 갔어. 그 일부러 CCTV가 있는 데를 딱 보고 거기에 앉았어. 왜냐면 뺨을 맞으면 나도 이제 대처를 하려고. 근데 맞았는데, 태어나서 진짜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되게 불쾌하더라고. 이 뺨이라는 게 맞고 나니까. 그래서 좀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또 내 제자 선생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아빠는 뭘 좀 이렇게 파헤치고 싶었냐면, 좀 아이들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체벌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걸 좀 밝혀내고 싶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기억은 잘 잊어버리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 하면서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 막 감정 기복 되게 많잖아. 난 그런 게 아예 없었고, 학원이 가장 행복했던 곳이야. 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학원에서 진짜 뭐 거의 먹고 자고 24시간 중에 뭐 20시간을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보낼 수가 없었어.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매일매일이 공부여야 해. 그러니까 고3이 끝나고 나면 또 고3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뭐 일타 강사님들처럼 페이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길이었다면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보상이라도 받았겠지. 근데 내가 그게 없었던 게 그런 불만이고 지금 못 사는 게 되게 안타깝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 내 아들도 서울대에 가기도 한 거고, 그리고 애들도 공부하는 어떤 습관도 들일 수 있었던 거고.
내 조카도 당연히 그래도 전교 1, 2등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진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봐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람과 경제적 이득,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없잖아. 그러면 보람만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람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야. 유튜브 같은데 여행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또 뭐 학교를 때려쳤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나와. 보통 3년차, 5년차, 뭐 10년 이내 선생님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가치관이나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본인의 삶을 한번 봐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욜로족 비슷한 거야. 자기 희생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때야 되냐면, 가르치는 거에서만으로도 보람을 느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에 보람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지금 특수교육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얘가, 나는 금전적인 것도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부족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는 거. 난 그게 일단 선생님들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우리 학원 애들을 전체 내가 가르치는 애들 다 물어보고 하잖아. 그럼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내년에 한번 찾아가거나, 또는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할 만한 선생님을 이제는 아예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한때는 되게 많았어. 내가 질투날 정도로 막 우리 선생님 이러셨어요, 몇 명의 선생님 계세요, 교과담임이신데도 그래요,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 지금은 없더라고. 근데 내가 괜히 얘기하기 싫었는데, 김현민 원장님도 부모님한테 뺨 맞은 적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나 그때 내가 좀 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내 목격자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저런 아빠라면, 학원 선생님도 와서 뺨을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아빠 같은 경우에 그 밑에서 태어난 또 자라는 아들이나 그 엄마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 내가 걔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했냐, 그거는 원장님도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1대1로 붙었다면, 뭐 이유 없이 학생과 관여되지 않고 그랬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었겠지. 근데 그분한테도, 그런 분한테도 난 배운 건 있었다. 뭐냐면, 아이와 1대1로 선생님이 이제 체벌을 하거나 훈육을 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아이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봤냐. 요거는 조금 내가 나중에 애들 키우면서도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울 게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공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씩이라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차반인 사람도 그 사람이 진짜 자녀를 바람직하게 사랑했는지는 내가 묻고 싶어. 나중에 충분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알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불편한 과거까지 자네한테 얘기하네. 고맙네, 얘기하게 해줘서. 다음에 봐요. 네.